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자, 국내 증시가 그래도 주말 제법 강하게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조금 좀 상당 강도가 떨어지고요. 특히 코스피가 올라왔는데 역시 그 원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종목군들이 중심을 이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현재 국내 시장의 위치는 지난 8음도의 위치, 일단 거기서부터는 과매도 구간이죠. 그 과매도 구간보다 더 밑으로 갈 때는 이건 저희가 예전에 소위 불욕존입니다라고 말씀드린 이런 구간인데 결국 주가가 일단 주말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가가 왜 이렇게 과매도인데도 주가가 이렇게 많이 밑으로 내려갔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여기 중간에 있는 지금 시장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그럼 미국이 올라간 걸 우리가 받아먹을 수 있어? 우리도 올라갈 수 있어? 그때 영순위 분석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과연 그게 무엇인가? 이걸 오늘 살펴봐야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저희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방송 진짜 우리 사회자님 얘기대로 꾸준하게 들으셨던 분들 또 제가 항상 입만 열었다 그러면 제가 딱 미국 주식은 딱 한 종목씩만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이 있어요. ETF에서는 SPY, 그러니까 SPY입니다. 티커명이 SPY, S&P 500이죠. 이거 딱 하나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주식은 여기 있지만 이 엔비디아. 엔비디아 사세요, 엔비디아 사세요, 엔비디아 사세요. 왜?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컨셉 하나만 얘기한다면 저는 세상을 바꾸는 종목에 투자.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잠든 밤에도 돈이 일하게 하라. 항상 그것을 입버릇처럼 진짜 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 진짜 미국은 부럽기 짝이 없을 정도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제가 만약에 오늘 예를 말씀드리다가 만약에 얘기가 덜 된 부분들은 항상 10시 반에 조금 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엔비디아 그러면 바늘과 실처럼 쫓아다니는 여기 또 미국 주식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엔비디아보다 얘가 더 많이 올라갔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일단 먼저 분석은 지금 엔비디아의 상승과 그다음에 TSMC의 상승이 어떤 의미점이 있는지 이거 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결국 우리나라 증시는 제2의 M파동이 올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건 거듭 얘기하지만 차트 분석이 아니라 주가가 움직이는 원리입니다. 일단 현재 주가의 위치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많이 빠진 과매도 국면에 현재 주가가 놓여졌는데 그냥 많이 빠졌다고 뜨는 게 아니라 많이 빠졌는데 그것이 특정한 어떤 모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이 올라갔다 빠지더라도 일단 이 장은 떠야 된다는 거죠. 꼭 오늘 미국 증시의 원인이 아니어도 어차피 이 장은 가고 말아야 할 장이었습니다. 항상 제가 이렇게 애프터 서비스를 중간에 매일매일 오전 10시 반부터 이렇게 보내드리죠. 그럼 거기 뭐라고 제목이 타이틀이 나와 있을 거냐면 얘는 왜 이틀 전서부터 얘는 주가가 의미 있는 상승이었을까라는 포인트를 집어들었던 것이 있었는데 이렇게 빅픽처의 그림을 알아야 여러분이 매매할 때 도움이 되고 진짜 중요한 것은 나의 재테크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아들, 딸들, 내 손주들한테 나의 어떤 그런 노하우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중심에서 여러분들 한번 주의 깊게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제가 부르짖는 게 있죠. 실패에서 배우는 성공학. 진짜 오늘은 화이팅 외치면서 시작해도 될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자, 그럼 곧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현재 주가가 중요하게 두 가지를 체크 포인트 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과매도 구간에 있다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도 두 번째는 여기서 왜 반등을 줬을까라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분석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어떻게 할까? 나 지금 매매 어떻게 해야 돼? 나 어떻게 해야 성공하지? 이 부분을 알 때는 항상 원인과 거기에 따른 해결 방안이 있어야지만 괜찮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얘가 오늘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위로 올라가도 어렵고요. 또 그게 아니어서 또 내려가도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는 여기까지 편하게 왔거든요. 매도를 때리면서 이게 월초 장대 항상 제가 그 노하우를 말씀이죠. 그냥 얘는 월초 장대봉 8월 달과 너무나 똑같았다. 그다음에 여기는 분봉 하방이었기 때문에 얘는 매도였다. 그 내가 빠져나갈 때 일단 첫 번째 과매도다라고 했는데 얘는 사실 어디서 떴어야 되는 구간이냐면
여기 60선 라인에서 원래 기본적으로는 떴어야 되는 라인입니다. 근데 여기를 훅 더 깨고 갔습니다. 얘는 왜 이렇게 과매도까지 주가가 밑으로 내렸을까? 이 부분이 첫 번째 됩니다. 이미 지난번에 그림 보여줬던 대로 이미 주가는 벌써 10일 중에 파름도라는 얘기는 어떤 개념이냐면 10일 중에 주가가 8일째 주가가 빠지면 이미 거기는 물량 공백존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랬다가 여기서 바닥을 찍고 가는 경우냐 아니면 좀 더 빠지는 경우냐라는 것을 봐야 되는데 어쨌든 과매도인 거죠. 그 파름도 위에 여기가 딱 여기 중간에가 파름도였죠. 여기가 파름도였거든요. 그리고 얘는 내려가더라도 여기선 올라가 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99.99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바웃이죠. 다만 외봉, 중방, 60 그러면 떠야 되는 위치에 있는데 얘가 밑으로 훅 빠져 내려갔습니다. 얘가 왜 더 많이 빠져 내려가는가를 알아야 얘가 올라갈 때 얼마나 더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내가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처음 들으신 분들은 잘 안 믿어지시고 잘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도 유튜브에서 아침부터 열심히 그 뭐 댓글이나 이런 데서 도와주고 계시는 저희 찐팬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이미 거기서도 아주 유명한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도 다 처음에 그랬어요. 양봉, 음봉이 그것도 모르고 시작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는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단계에 있으니까요. 항상 늦었다고 생각하다가 가장 빠르거든요. 한번 차분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받아보면서 그 다음에 매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뭐 돈 드는 일도 아니고 자꾸만 내가 반복하면 되는 일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얘는 방금 얘기했던 대로 외봉의 중방에 60이면 떠야 되는데 얘가 밑으로 쭉 한 번 더 내려간 이유는 도대체 어디 있을까? 그 해답은 도대체 어떤 부분일까? 라는 부분인데 그 해답은 바로 어디 있었냐. 물론 다른 이유들도 있었겠지만 일단 그 부분은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었습니다. 환율입니다. 환율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게 큰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디테일한 그림인데 여기 한번 보시죠. 얘가 지금 3일간 여기 양봉. 얘가 환율이 치솟으니까 여러분들 달러 이 환율 차트를 때 여러분들이 경기 깊은 분 계시죠. 제가 마치 비행기가 미국 상공만 떠 있으면 제가 울렁증이 있듯이 영어 울렁증이 있듯이 아마 여러분들도 얘만 보면 울렁증이 있을 텐데 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죠. 금리는 돈가치고요. 환율 그러면 무조건 여러분 이거는 달러 그래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달러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나 아니면 일본이나 중국처럼 1달러당 얼마 그러면 그건 다 그냥 똑같은 달러 그래프예요. 이게 삼성전자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 올라가고 내려가면 삼성 주가 내려가듯이 얘는 그냥 환율 그리지 마시고요. 달러 그래프. 이거 뭐냐면 달러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달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번역기를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원화는 내려가는 거구나. 그럼 달러가 올라가고 원화가 내려가면 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주가가 빠지죠. 그러니까 자, 첫 번째, 너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 여기서 이제 떠야 되지 않니? PBR도 0.8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너 왜 이렇게 많이 빠지니? 그래서 이미 펀더멘탈상 얘가 밸류성도 많이 빠진 것도 많이 빠진 거지만 항상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같이 분석해 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 너 왜 이렇게 주가 빠질 때는 얘가 환율이 갑자기 빠바방 치솟으면서 국내 시장이 원래 빠져야 될 그 가격보다도 더 많이 빠졌다. 그래서 과매도의 구간에 갔던 빌미는 바로 이것이 작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 그럼 너 왜 이렇게 환율이 많이 올라갔니? 물론 자체적으로 환율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지만 야, 너 여기 왜 이렇게 생각보다 올라갔니? 바로 한 장의 표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이었죠.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나라를 제1의 적대국, 그것도 더군다나 헌법에 명시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은 갑자기 시장의 분위기가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질문한 게 전쟁 터져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셨나요? 물론 우리가 그냥 우리 한반도에서 살아왔을 때 항상 우리 외부에서 봤을 때는 야, 당장이라도 전쟁이 터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그분들의 그 부담감들이 있고 또 우리는 여기 있으면서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이러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가 났을 때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과연 이런 얘기의 진위가 어디 있을까? 물론 이 안에 진위는 전쟁이 나면 뭐 대한민국을 어떻게 점령하고 뭐 블라블라 뭐 어떤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자기네가 분위기는 주변 사람들 분위기는 당장이라도 쳐들어올 것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이 김정은 위원장이 했던 전체 내용 중에서 여기의 내용은 한 3분의 1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가 뭐 경기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들이지 이 부분 작았는데 이 부분이 유난히 부각이 되면서 우리가 소위 자라보고 놀란 같은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이 환율이 이렇게 치솟으니까 장이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때 우리는 두 가지를 여기서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야, 그럼 과연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보는 거 말고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도 야, 이게 전쟁 안 터져 이렇게 우리가 한번 방심하자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블랙스완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 블랙스완 확률 분포에서 거의 없는 이 블랙스완이 하도 많이 일어난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 하나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바로 그 중에 하나였었죠.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야, 전쟁 안 터져 푸틴이 바보냐? 그런데 전쟁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블랙스완이 거의 사라져가는 이런 세대에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물론 어떤 간헐적인 충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진짜 우리가 그 겁나는 그런 전쟁이 터질까 할 때 한번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순간 잠깐 퀴즈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생방송에 이렇게 상품을 걸고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우리나라의 세계 군사력 순위는 몇 위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자님, 네. 우리나라는 군사에서 전 세계에서 한 몇 등 정도 할 것 같은 생각이 있으세요? 아마 저희 나라는 뭐 그래도 한 10위 정도까지는 하지 않을까요? 10, 그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립니다. 제가 왜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지 좀 이따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몇 등 정도 할까요? 물론 재래식 무기, 그러니까 핵이라든지 이런 걸 뺀 재래식 무기를 하는 겁니다. 몇 위 정도 한다고 생각하세요? 마음에 답변이 됐습니까? 여러분 놀라실 겁니다. 다음 표를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가 5위입니다. 우와. 여러분들도 놀라셨죠? 최근에 우리나라 방사이 굉장히 잘 나가잖아요. 네. 전 세계 5위입니다. 전 세계 5위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유럽 국가들,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 또 어디 있습니까? 프랑스, 영국보다 우리가 위에 있다는 겁니다.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대한민국이 제일 꼭지의 탑의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위에 있는 나라 보시죠.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그러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지도 모른다고 하는 북한은 몇 위느냐? 36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방심하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항상 준비한 자세를 아까 했지만 뭐 언제 어느 때 블랙스완에 해당하는 어떻게 검은 백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만서도 그 블랙스완에 해당하는 그 부분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항상 우리가 긴장하고 그 긴장감을 절대 늦춰서는 안 되죠. 다만 요새 북한과 우리나라의 관계를 가만히 보시죠. 대화도 단절되면서 없어지는 상태가 있고요. 뭐 또 어디다가 질을 묻고 있다, 뭐 어쩌고저쩌고 뭐 복잡한 이런 나라들이 이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객관적으로 환율 빵 하고 올라갔을 때 물론 환율 올라간 것이 그것만 갖고 올라간 건 아니지만 이게 전쟁이 터져? 진짜 제가 제 지인들한테 제일 많이 듣던 그 얘기입니다. 일단 우리는 군사력으로 세계 5위에 있습니다. 다만 방금 제가 사회자님의 얘기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데 여기다가 뭐를 넣으면 우리가 10위가 되냐면 핵을 넣으면 저희가 전 세계 10위가 됩니다. 왜냐하면 핵 갖고 있는 나라, 이거 다 우리보다 위에 있는 나라, 이거 다 핵 갖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다음에 우리보다 언더에 있는 이 나라들 보십시오. 영국 핵 갖고 있죠. 일단 먼저 안보리 우리가 상임이사국의 그 5개국은 다 핵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공식적이 이제 아니어도 핵 갖고 있는 나라가 있잖아요. 인도가 핵을 갖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싸우는 파키스탄 같은 경우가 핵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정 안 하고 있지만 북한도 핵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도 핵을 갖고 있고 어쨌든 이런 핵 갖고 있는 나라를 쭉 하면 우리가 핵을 포함하면은 우리는 당연히 좀 밑으로 쓸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요새 무기가 얼마나 재래식 무기가 가공할 만한 위기가 나오냐면 거의 핵에 버금가는 그런 무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상태 속에서 이 내용이 나오면서 이것도 TV에서도 엄청나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환율 같은 거 이렇게 올라갈 때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 주가가 과미도 고가까지 갔던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적만 좋다고 해서 주가 올라가고 실적만 나쁘다고 해서 주가 빠지는 거 아니거든요.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또 하나 뭐냐면 주가의 위치, 소위 어떤 위치냐. 우리가 이것을 주가 지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현재 이 주가를 보시죠. 흐름을. 자, 여기를 보시면요. 여기 지금 동그라미 쳐놨는데 60과 240이 얘가 지금 중방이죠. 우리가 그걸 중방이라고 합니다. 찐꽁빵고 왔다 갔다 할 중방일 때 요번에 종합주가에서도 올라갈 때 위에서 2670선 라인대에서 붙였던 것이 60과 240이 중방일 때는 직전 고점 때 두드맞거든요. 이렇게요. 이걸 중방 직고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가까이 보십시오. 얘는 위로 올라갈 때 바로 주가가 환율이 위로 올라갈 때 20과 60이 중방이죠. 이게 쉽게 해서 이렇게 N자가 아니죠. 그럼 얘는 어디에 두드맞냐면 직전 고점대에서 얘가 두드맞게끔 됐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얘는 무조건 여기가 다 꼭지고 다 떨어진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감히 제가 이 환율 전문가들도 못 맞추는 걸 제가 어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갈 때 가더라도 멈췄다 가야 되는 지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설령 나중에 얘보다 더 높은 1,400원대 다시 저기처럼 간다 할지라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얘는 갔다가 여기서 두드려 맞은 다음에 짱을 보고 더 갈 거다 하면 제 갔다가 가는 패턴이 나오는 거고 일단 얘는 아니면 여기서부터 다시 꼬꾸라지는 두 가지의 길이 있거든요. 이거 이제 우리가 봐가면서 대응해야 되겠죠. 어쨌든 얘는 여기 올라갈 때 여기서 두드려 맞는다는 얘기죠. 왜? 여기가 누차 이렇게 얘기했던 대로 중방이면 직전 고점 두드려 맞는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저희는 요 장대음봉 나오는 그 전날, 양봉 나오는 요 날 저희가 먼저 저는 왜냐하면 미국을 많이 투자하니까 저희 회원님들은 거의 다가 미국을 가고 있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만약에 엔비디아가 주총을 한다면 우리는 대주주 자격으로 제가 대신 대표로 미국을 다녀오겠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엔비디아는 저희가 그냥 패스포트나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들 달러를 많이 치고 있으니까 저는 거기에 따라서 또 해지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해지 줄 때 어떤 전략이었냐면 이거 우리가 매매 존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달러를 접근할 때는 50원 단위 끊어주는 것이 꿀팁이야. 얘가 여기를 뚫었어? 그럼 다음은 1,500, 1,350. 대신 여기 근처 가면 여기서부터는 약간 최선 흔들 가능성이 높아. 바로 이런 거 갖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올라갈 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시장이 우리가 과매도 지역으로 원래 떠야 되는 자리보다 더 많이 빠졌던 것이 환율에 문제 있었고 그 환율의 급등에 일조했던 것이 만약에 김정은의 발언이었다면 이게 진짜 전쟁을 나중에 일어날 때 일어나더라도 객관적인 데이터, 우리가 어차피 객관적인 데이터로 그것이 틀리다 맡았던 그걸로 예측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과연 여기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경쟁력이야? 36등인데? 아까 서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핵 쓰면 되지 않습니까? 얘기한다면 그럼 러시아는 왜 지금 핵 안 쓰고 있습니까? 그냥 쓰면 끝날게. 그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현재의 그 상황에서 얘가 주가가 많이 빠졌던 그 구간, 과매도로 했던 구간이 환율이고 그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이었다. 근데 아까 군사력으로 보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위치에 우리나라랑 북한은 말도 안 되는 위치에 와 있는 부분들이 첫 번째고 그다음에 하드해진 분석을 보면 얘는 중방 직구이기 때문에 얘가 두드만다는 거죠. 그럼 얘가 꼭지를 쳤을까요 환율이요? No. 꼭지 친 거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짱을 보는 겁니다. 그럼 얘가 환율이 드디어 꼭지 쳤어요. 자, 드디어 우리나라 장이 날아갑니다 할 때는 어디를 소환해야 되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기억나시죠? 저희 찐팬분들. 사회자님 여기 기억나시죠? 제가 환율을 꼭 쳤을 때. 네. 이때 달러 인버스 사세요 그럴 때가 얼마를 깰 때냐면 1,402원. 이 기법이 뭐냐면 여기랑 똑같은데요. 5일 평균선 최소한 우리가 3가가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빠른 5가가가 가격 조정, 가격 쭉 나온 다음에 얘가 저점을 붕괴시킬 때 이 가격 라인이 1,402원이었거든요. 여기도 중간 다리를 보시면 얘가 5가가 다음에 얘가 여기를 깨면 네가 꼭지겠구나라고 느끼듯이 얘는 아직 멀었습니다. 얘가 드디어 1,450원이 막히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한번 5일선에 한번 꺾어줘야 되고요. 또 올라갔다 또 다시 여기서 투탑을 주면서 이게 꺾어지면서 저점을 깨야 너 드디어 1,450원을 돌파 못해 당분간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신호는 아닌 거죠. 신호는 아닌데 여기 근처 가면 조심해야 되라고 하는 어떤 조는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떠야 되는 자리인데도 더 빠진 거는 환율 때문에 빠졌는데 만약에 환율이 여기를 계속해서 아무리 미국이 올라갔어도요.
미국이 올라갔다고 우리가 계속 올라갔으면 차이가 이렇게 나지 않죠. 미국 올라가는데 우리가 못 가는 우리 내부적인 원인에서 만약에 미국이 올라가더라도 환율이 1350원을 뚫고 얘가 올라가면 우리 장은 갈까요? 당연히 못 가죠. 그러니까 얘가 멈춰야 되는데 당연히 얘는 지금 여기서 멈춰줄 수 있는 구간에 있다. 그게 뭐냐면 얘가 내려갔다가 주말에도 한번 보십시오. 주말에도 보면 얘가 밑으로 가다가 꼬랑지를 달고서 환율이 약간 들어줬거든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월요일 날이고 화요일 날이고 미국 증시 영향을 받아서 올라가는데 환율이 다시 급등을 줘버리면 올라갈 때 우리서 어딘가 막히겠죠. 그런데 이게 올라갈 때 현재로서는 이렇게 계속 뚫고 올라갈 확률보다는 올라가도 막힐 확률, 즉 올라가도 두드려 맞는다는 얘기는 그러면 장이 우리나라 장도 올라가다 내려간다 하더라도 다시 받쳐주기 때문에 드디어 얘는 과매도권에서 소위 이름하여 유의미한 상승을 줬다. 언제부터? 이틀 전부터. 꼭 미국의 영향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걸 염두에 두시고 매매 전략 사이클을 구사시켜주는 것이 현재 상태에서는 매우 필요하다라는 거니까 이걸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매도 구간에 빌미를 줬던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고 이놈이 올라가다가 두드려 맞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주가가 위로 올라갔을 때 나름 유의미한 이런 상승을 줬고 이 상승을 줬을 때 역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역시 TSMC의 실적 부분이었죠.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미국 시장의 두 가지 중요한 의미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게 뭘까라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자, 그 그래프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 시장에서 반드시 주력이 됐던 것이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는 여러분 지난주에 국고추의 타이틀이 과매도 구간이었죠. 그때 제가 삼성전자에서 제시했던 가격이 있었습니다. 혹시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이번에 새 모녀가 이 블록들을 통해서 세금 때문에 그 형성했던 블록들의 가격이 72,700원대였죠. 아마 정확하게는 72,717원인가 얼마였는데 요 뒷자리 숫자는 제가 약간 가물가물하고요. 어쨌든 72,700원. 그런데 이 주가가 이미 지난번에 내렸을 때 거의 그 근처 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얘는 과매도 국면에 현재 주가가 들어와져 있다. 이번에도 올라갈 때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더 코스닥보다 강하게 튕겨올랐던 가장 큰 원인은 이쪽에는 2차 전지 섹터가 뭐가 있는데 아직까지 여긴 제대로 상승하지 못하는데 삼성전자가 무게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코스피가 좀 더 강하게 위로 올라간 위치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자랑스러운 SK 하이닉스가 튕겨 올라가면서 뭐 얘는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이게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무게중심에서 들어줬다는 거죠. 이렇게 내가 이번에 내려갈 때 원래 네가 내려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더 많이 심각하게 빠질 때 이 원인 분석이 되지 않으면 이게 올라갈 때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얘가 이미 이 공포에 쩔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고 또 월요일 날도 오늘 미국 시장 때문에 올라갔다가 얘가 다시 환율이 올라가면서 두드맞을 때 이거 난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깜깜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 지금 얘는 밑에 그동안에 부담을 줬던 환율이 이제 올라가더라도 1,350원에서 당분간 두들겨 맞는다면 얘가 올라가다 내려갈 때 지금처럼 처참하게 내려가는 그 현실은 아니기 때문에 하단에서는 이제 스스로 자생적으로 저가 끝대 매수가 나올 수 있는 근거를 환율이 역으로 쥐고 있다. 그동안에 적이었던 것이 지금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한 해 근간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우리가 확인되는 부분이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그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얘는 이미 이틀 전서부터 유의미한 상승을 주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럼 도대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할 때 그럼 넌 왜 떠니라는 겁니다. 그거야 당연히 뭐 TSMC도 TSMC지만 역시 엔비디아죠. 엔비디아는 아마 저희 찐팬분들 이 방송을 계속 우리 사회자님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 꾸준하게 보셨던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엔비디아의 주가를 여러 개 말씀드리면서 얘가 얼마를 돌파하게 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고 그랬나? 얼마였죠? 몇 달러 돌파하면? 바로 500달러 돌파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는 여기 1번은 20의 뒷구턴 이미 수익이 엄청나게 나와 있겠죠. 여러분께 무슨 자랑 나부랭이나 이거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얘가 진짜 1년 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 그 누구도 아무도 모르지만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왜? 제가 여러분께 이런 얘기 했어요. 올해 인터뷰할 때 당신은 올해 어떤 테마가 가장 주력적인 테마입니까? 할 때 저는 로봇과 AI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엔비디아가 AI의 대명사였고 지금 오늘 미국 시장을 가만 보십시오. 미국 시장에서 국고채 금리가 위로 올라갔고 그다음에 오늘 미국 시장에서 소비 심리 지수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3월 달에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90%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내려와도 60, 70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오늘 얼마로 내려간지 아십니까? 오늘 50 언더로 내려갔어요. 그럼 주가는 빠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올랐을까요? 항상 시장의 모멘텀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동금리가 돼서 올라가던, 근데 이건 틀렸잖아요. 그럼 왜 올라갔을까요? 그렇죠. 또 하나의 모멘텀. 바로 경기가 좋아질 거다. 경기가 연착륙이 될 거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가 기대 인플레 지수, 1년짜리 기대, 미시간대에서 기대 인플레 지수는 얼마나 나왔는지 아시죠? 요건 굉장히 낮게 나왔거든요. 5년짜리도 낮게 나왔고 물가는 그렇게 높아지지 않는데 경기는 견조하다. 소위 미국에서 자꾸만 얘기 나오는 골드락스 국면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올라간 거죠. 거기에 가장 키 역할을 하는 것이 엔비디아죠. 근데 20디크톤은 작은 거잖아요. 근데 얘는 1번은 20디크톤인 거예요. 60은 제가 일본은 녹색으로 했는데 녹색은 무슨 디크톤입니까? 60의 디크톤이죠. 항상 제가 얘기하죠. 1파가 강하면 뭐가 있다? 항상 3파가 있다. 그렇다면 2파의 조종원에 잡아라. 아마 여러분들 엔비디아를 제가 계속해서 무료 강의할 때마다 잡아드린 게 여기가 뭐 저희 회원들이 들어가셨던 구간이고 여러분 여기 쌍봉을 줄 때 여기도 잡아드리고 얘가 여기 조임할 때 육궁선 잡아드리고 얘가 조임할 때 여기서도 잡아드리고 아마 아무리 늦게 샀어도 전부 다 $450 언더에서 잡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걸 뽑을 때 오늘 아침에 제가 정확하게 엔비디아가 얼마까지 가는지 모르지만 대략 $580 정도 갔으면 벌써 여기서를 갔다고 쳐더라도 한 20, 30%는 쉽게 나왔죠. 나의 재산 중에 내가 은퇴하기 전에 나의 재산 중에 몇 분의 몇은 미국에 투자하라? 최소한 3분의 1, 3분의 1이 아닙니다. 3분의 1 이상은 미국에 투자하라. 그러면 가까다가 국뽕 얘기하는 사람 계십니다. 우리나라 취향에 투자해야지 왜 자꾸만 미국에 투자하려느냐.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 국민연금에서 우리나라 주식만 투자해서 당신의 이번에 연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니면 연금 지급 못하겠습니다. 할 때 잘했어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이건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세계대전이라는 거죠. 국내 타이틀 매치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내가 깨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장이 계속 갈까요? 아니거든요. 왔다 갔다. 얘도 올라갈 때 여기도 그럴듯한 핑계를 대면서 중국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오히려 중국 어쩌고저쩌고 하고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얘는 더군다나 이만침이 얘가 이게 퍼펙트 패턴에서 이만침이 매집의 원차트 법칙이라는 거죠. 얘가 위로 튕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올라갈 때 가장 큰 배경은 바로 경기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 경기의 모멘텀을 가지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런 것들이 주가가 위로 가면서 엔비디아의 그 연일 신고가 현상이 없는 모멘텀 중에서 금리의 모멘텀은 버리되 경기 모멘텀을 끌고 가고 있다는 빅픽처 그림이 정리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한술 더 떠서 TSMC가 실적 발표를 한 다음에 여기서 위로 훅 급등을 줬죠. 근데 모양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 상방 패턴을 보시고 있습니다. 내려와도 위로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딱히 실적이 좋았다고는 할 수 없는데 예상치보다 좋았다고 해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주가라는 것이 그런 걸 핑계로 대서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결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디테일한 것은 다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대로 10시 반 유튜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얘는 N파동이 오고 있다. N파동. 선생님 지난번에 N파동 오지 않았습니까? 왔죠. 어디에서? 일봉에서. 여기였죠. 얘가 들어갈 때 여기가 그 유명한 무슨 치킨? 에브리바디? 둘둘 치킨. 그렇죠. 둘둘 치킨. 2277포인트에서 얘는 뜹니다 했을 때 이게 N파동 기법이었거든요.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얘가 주가가 빠질 때는 역N자로 빠지지 그냥 역N자가 아닌 건 안 빠진다. 원리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내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제발 밀어내지 마시고요. 실패에서 배우는 성공학. 나랑은 다른 접근 방법이 있구나. 이건 진짜 아주 신선한 접근 방법이거든요. 이미 많은 제자를 키워냈고 또 그분들이 워낙 잘하시고 또 제 제자 출신에는 지금 제도권에서 제가 뭐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제도권에서 내노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전문가 활동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수없이 많은 제자분들이 역시 있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외우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림 공부입니다. 직독직해입니다. 그냥 다이렉트로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삼성의 새로 난 뭐 통번역 그보다도 더 좋게 직독직해가 됩니다. 3초 걸린다고 하죠. 저는 한 1초면 알걸요. 딱 너 중방이구나. 중방 올라갈 때 너 중방 직고구나. 이게 아까 환율 그 자리나 비슷한 자리입니다. 그럼 이렇게 올라가다가 얘가 두드맞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빠지는 않는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렇게 일파가 강한 주식은 반드시 38 주게 돼 있고 얘가 원래 빠져야 되는 자리보다 더 내갔던 것은 아까 환율에 대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또 N파동 연단이 뭐냐? 제2의 N파동 연단인 거죠. 오른쪽 그림 보시죠. 오른쪽 그림 보면 얘랑 똑같잖아요. 대도요. 이 오른쪽 그림 뭐냐? 30분봉입니다. 얘가 빠지더라도 얘가 이게 들었다가 빠져야 되는 그 N파동이 오는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연두를 생각에는 오늘 미국 시장이 올라갔으니까 이런 얘기한다. 또 이렇게 비꼬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미 얘는요. 타이틀을 가서 보시면 저는 벌써 이틀 전부터 야, 얘 의미가 있어. 이젠 도망가면 안 돼 라고 얘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맥점 어디였냐면 바로 환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석의 영수이 뭐냐? 환율입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죠. 미국 상의 개념이니까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 그 부분이 여기 있는 거죠. 그럼 얘가 지금 올라갈 때 얘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요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옆에서 했는데 다만 알고 가시죠. 얘가 딱 떴을 때 항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항상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 하나 역N자로 빠지는 하방형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항상 대를 준 다음에 원래대로 올라가면서 골드 주는 원상 복구형 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얘가 요번에 올라는 가는데 살려는 놓는데 다시 본격적으로 상승할까 아니면 내려갈까 할 때 그걸 좌우하는 그건 도대체 뭐가 그것을 좌우할까라는 거예요. 자, 그걸 좌우하는 것을 보시면 바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얘가 아무리 미국이 좋아도 얘를 훌쩍 넘어버리면 우리는 올라가더라도 제대로 힘을 못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환율 1350원이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여기서 얘가 만약에 얘가 내려가 그냥 안 빠지잖아요. 얘가 이렇게 내려가도 절대 그냥 안 빠지거든요. 얘가 내려가다 뜰 텐데 그때 나는 당황할 것이냐 아니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것이냐 할 때는 얘는 당황할 구간은 아니다는 것이 첫 번째 당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역시 여기에 크게 키를 쥐고 있는 걸 뭘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장의 표로 준비했으니까 사진 한 장 찰칵 부탁드립니다. 여기입니다. 일단 다음 주에 기업 실적이 많이 나옵니다. 기업 실적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제 대표적인 내용들을 보시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실적 나오죠. 역시 뭐 반도체 관련된 거니까. 그다음에 2차 전지 많이 갖고 오신 분들은 밑에다가 요건 우리나라 시간을 중심했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또 반도체 연결 인텔의 실적이 발표가 나오죠. 여기 말고도 역시 4분기에 GDP 그다음에 뭐 쭉쭉 나옵니다. 근데 다음 주에 제일 중요한 거 딱 하나만 꼽아라라고 한다면 이거죠. 과연 12월 PC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매우 중요한 분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거는 뭐냐면 지금 이미 기 발표가 나온 것들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폴스트리트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금리 인하 이거 한 3분기 정도 해야 될 거야. 이게 지금 시장과 여전히 연준의 계류도가 굉장히 높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 3분기 정도 할 거야. 그런데도 오늘 주가 올랐어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모멘텀은 항상 세수돼야 이론. 찬물과 더운 물. 금리는 내리까지 작아졌는데 그럼 얘는 분명히 이 세수대 온도를 끌고 내려가는데 왜 온도가 올랐을까? 바로 그것은 경기의 모멘텀이 오늘 나왔기 때문에 또 이 앞에 TSMC가 있었고 엔비디아가 $500 돌파하면서 뉴 월드 새로운 세상으로 가 있기 때문에 얘가 그렇다는 거죠. AI가 끌고 가는 세상 그 부분이죠. 그래서 3분기 금리 할 거야. 또 원로회사도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원로회사가 다시 또 변심을 했죠. 물론 원로회사는 원래 매파적인 발언인데 이 원로회사가 시장에 긍정 영향을 줬던 기억하십니까? 11월 달에 놀라운 발언을 했잖아요. 막 지금 당장이라도 금리 인하할 것 같은 그런 놀라운 발언에서 저거 원로회사 맞아? 그런데 역시 사람 쉽게 바뀌지 않는 모양입니다. 금리 인하 서두르지 말아야 이런 얘기하면서 또 시장에 충격을 줬죠. 그러니까 환율이 위로 올라갈 때 그 영향을 줬던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오늘 나왔던 미국의 그 상황들 이미 뭐 소매 판매는 이 앞에 0.6이 증가돼서 예상치는 0.4인데 소매가 증가하고 있다. 이거 금리 쉽게 내리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뒤집어서 보면은 여전히 미국의 경기 좋다라는 얘기 되는 거고 그다음에 오늘 나왔던 미시간대 소비심리 지수는
예상이 70.1인데 와 이게 78.8입니다. 소비가 죽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작년부터 계속 미국은 조정받는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주변에. 또 올해도 또 계속 미국이 조정받는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딘가 조정받겠죠. 어딘가 맞겠죠. 걔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국이 뛰지 않는데 우리가 올라간다고 주장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차라리 미국이 조정받는다면 우리도 작살나게 빠진다고 그러기야 앞뒤가 맞는 거예요. 상의 개념이거든요. 미국이 지금처럼 갈 때 우리가 안 갈 수는 있지만 우리가 가는데 미국은 계속 받는다. 미국 장이 폭락 온다. 그럼 우리 장도 여기서 폭락 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연결고리가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과연 여러분들은 어디에다 투자하셨습니까? 중국이나 이런 데 투자하셨습니까? 그건 미국은 중국은 투자가 아니에요. 그냥 모멘텀 트레이딩이지. 투자는 내가 언제든지 돈 있을 때 그냥 넣어놓고 가만 놔두는 것이 그게 투자하는 나라인데 미국은 여러분 주목하셔 보여야 됩니다. 3대 패권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소비가 여전히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믿지만 얘들은 모든 공장을 자기네 나라 지라고 하고 있고 소비가 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기대 인플레이션은 떨어지는 이러한 재료를 갖고 미국의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제일 중요한 거. 야, 얘가 과연 위에 1350 막힐 거야 안 막힐 거야. 거기 가장 키워드는 이게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환율을 또 한번 크게 작용하니까 저 때는 여러분들 혹시나 옵션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 연결된 매매를 한번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항상 얘기하는 예측과 대응의 전략이죠. 자, 얘는 내려가면서 이미 파름도의 과매도에다가 얘는 지금 주가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얘는 그리고 얘가 어차피 위로 올라갈 겁니다. 이 올라갈 때 여러분들은 뭐를 대비하셔야 되냐면 지금 주가가 대응의 전략은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얘가 60이 올라가다가 20이 꺾어질 때 나는 일부를 줄여야 되고요. 이건 디테일하다가 그러니까 좀 이따 10시 반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얘가 진짜 원래의 신호는 이게 60을 깨고 날 때 나는 추가적으로 줄이는 이런 매매 전략을 내가 구사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처럼 얘가 내가 대득을 주면 반드시 올라가거든요. 반드시 올라갈 때 20만 깨졌다고 조짐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 60이 깨지니까 여기를 반반씩 나눠서 내가 리스크를 관리할까 아닐까를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 장이 어차피 상승다운 상승의 봉적인 상승장을 주려면 일봉사에서 20선 위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럴 때 얘는 뭐가 나야 되냐면 나중에 이 다음 뒷그림자는 지난번에 했던 대로 5일선 쌍바닥을 주거나 아니면 얘는 분봉이 상방을 줘야 되는 위치에 있어야 되거든요. 얘가 이렇게 분봉이 이렇게 상방을 주는 위치에 있어야 되거든요. 다만 얘보다 지금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얘가 M파동으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30이 20이 꺾어지고 30, 20이 꺾어질 때 그때는 리스크 관리를 해주고 그게 안 나타나면 좀 더 끌고 가는 이런 매매 전략을 구사하셔도 좋습니다. 자, 결론. 결국 지금 주가는 과매도. 근데 그 과매도까지 왔던 건 환율. 근데 환율이 다행히 올라가도 1450에서 당분간 막혀. 그럼 얘가 올라가다 두들겨 맞더라도 얘는 밑에 안전판이 있어. 그럼 얘가 이렇게 의미 있게 움직이려고 하는 그 근거는 뭐가 있는데 금리는 약간 물고 가는 것 같아 지금 당분간은. 근데 뭐가 세트의 물을 데워주고 있어? 경기라는 것이 데워주고 있어. 엔비디아의 500달러 돌파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좀 더 디테일한 사항들은 역시 좀 이따 10시 반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